네, 여러분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신 기자, 이제 뉴욕에서 돌아오고 나서 첫 번째 주말을 맞았을 텐데 주말에 뭐 했습니까? 예,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도 좀 쉬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주말이 항상 그렇지만 주말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요일은 좀 일했고요. 예. 아, 예, 그렇죠. 그 말씀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죠?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번에 미증시, 우리나라 움직이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미증시 굵직한 이 경제 변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번 주 미국 증시 굵직한 거 많습니다. GDP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이 S&P 500 상장 기업 가운데 150여 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을 대부분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도 이 빅위크, 명실상부한 빅위크 가운데 중요한 게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불리는 주요 기업들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냐겠죠. 이번 주에 이 7개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매그니피센트 7, 이 7개 기업은 S&P 500이 연초 대비 10% 넘게 들어올린 이 원동력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 7개 기업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주에 실적을 내놨고요.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메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집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매번 실적 이제 뭐 3개월마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 매번 나올 때 첫 번째 달에 그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맨 마지막 주 정도 빅테크 항상 이제 발표를 하죠. 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그 M7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7개 기업 중 그 실적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거죠, 4개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 그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이 실적들 살펴보면요. 미국의 동부 시간 24일 장이 끝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분기 매출 545억 5천만 달러, 3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2.6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같은 날 실적 발표하는 구글은 매출 759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45달러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메타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습니다. 추정치는 335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64달러고요. 미국 소비의 바로미터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그 다음 날인 26일 장 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매출 1,41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5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뭐 1,400달러지 분기 매출 1,400달러, 400억 달러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아마존이 미국의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뭐 절반 지금 그렇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지적했듯이 소매 아마존의 실적이 미국의 어떤 소비 시장의 바로미터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M4 실적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 실적 얘기 처음 금융주부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JP모간부터 시작하는데 대형 금융주까지는 이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한두 두 주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S&P 500이 연말에 4,400 갈 것이다. 아니면 4,600 갈 것이다. 아니다. 4,200까지 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 방금에 말씀드렸던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합산 EPS라고 합니다. 이 EPS를 모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가중치를 줘서 이 지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수 전망을 내놓는데 리퍼니티브에 따르면요. 20일 기준 S&P 500 기업들의 합산 EPS의 기대치가 전년 대비 1.1%로 낮아졌습니다. 이거 한 주 전에는 2.2% 상승이었거든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점점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죠. M7의 한 곳인 테슬라의 실적 역시 지난주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 대형 기술 기업들 주식 실적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이 개별 기업 아니라 전체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시장을 들어올렸던 AI 테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혹은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번 주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M4 지금 말씀하셨던 M4의 각각 기업들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번 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AI가 4분기에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말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추정치와 가이던스,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이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서는 좀 앞섰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구글이 어떻게 따라잡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부터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도 좀 관심 갖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소프트웨어, 뭐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AI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쉽게 PPT 뚝딱 만들어준다, 엑셀표 뚝딱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1월부터 구독 서비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올지를 봐야겠고요.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게 사티아 나델리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의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 또 하나 구글 역시도요. AI 챗봇 이용해가지고 지메일 이런 것들 AI 비서로처럼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청사진이 얼마나 잘 그려지고 있느냐겠죠. 투자자들 분명히 AI 부분의 예상 수익과 이 진척 상황 이 부분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주가 측면에서 보면 통계적으로는 메타가 기대할 만합니다. 이 메타에 대한 실적 추정치 자체는 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 발표일에 주가 상승합니다. 아마존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예. 아마존은 소비 둔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기대와 불안이 사실 공존하는 기업이 됐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4분기 소비 전망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개별 기업으로서의 아마존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9월 달 소매 판매였나요? 거기 0.7% 이제 전달 대비 오른 걸로 나와서 소비 시장이 미국에서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긴 했는데 아마존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회담 관련해서 뭐 가지고 오셨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윤 대통령과 이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회담을 가졌죠. 성과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네옴시티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건설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더 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큰 성과와 함께 물론 국가안보실이 얼마인지는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 안 했는데 이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홍보를 좀 많이 하면서요. 중동 2.0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전통적인 뭐 에너지 건설 이 분야에서 자동차와 선박도 함께 만드는 이 첨단 산업 파트너십으로 가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광과 문화 교류 분야 협력 확대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 기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계약 전체가 156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156억 달러면 상당한 규모인데 20조 원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한국경제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은 한 60조 원 우리 기존까지 한화 합쳐서. 기준으로 기존 거 합쳐서 윤 대통령이 빈살만을 또 이제 만난 적이 있으니까요. 특히 윤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가서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같이 이제 빈살만하고 밥도 먹었다고 하니까 성과가 좀 더 잘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MOU 조금 추가적인 MOU 세부 내용 조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양해각서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실제로 일어난 계약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대차 얘기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4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현지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연산 5만 대 등의 이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한국전력과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람코와 블루아모니아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풍림파마텍과 이 사우디의 올케어 그룹이 사우디 안에 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처 만들겠다 하고요. SPC, 파리바게뜨가 사우디에 갈지 이거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시 파리바게뜨 이 진출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 외에 디지털, 의료, 로봇 등과 관련한 MOU 다수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빵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있죠. 마지막 주제 어떤 걸 가져왔습니까? 지금 다음 주제 저희가 조금 약간은 지엽적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선 중요합니다. 이 소의 온 몸에요. 저희 지금 월백에 있는 이 소들이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따개비처럼 단단한 혹들이 피부 전체에 생기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거 럼피 스킨 병이라고 합니다. 네,
럼피 스킨병. 예. 말 그대로 럼프가 이제 생긴다는 혹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폐사율 그러니까 걸리면 정말 픽픽 쓰러지고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10% 수준의 폐사율 낮지만요. 문제는 일단 이거 걸리면 가죽 못 쓸 것 같고요. 실제로 네. 가죽 못 씁니다. 그리고 네. 가축은 불임이 되고 젖소 같은 경우는 우유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거기다가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는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확진 보고된 지 사흘 만에 국내 농가 10곳 넘는 곳에서 확진 사례가 확인이 되는 등 동물 방역에 지금 사실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통 이렇게 이제 전염병 돌고 하면은 뭐 가축들 이동 제한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뭐 한우값 비싸가지고 잘 못 사 먹긴 하지만 예, 한우값 또 뛸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유값 뭐 빵 만드는 데도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게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좀 전에 월백에 보니까 그 BTS 유재석까지도 넘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조금 이제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이 네이버, 구글 같은 곳에서는요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체 검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뭔지 이런 거 집계하는 건데 네이버 트렌드 빅데이터 보면요 20일 기준입니다. 이 럼피스킨병에 대한 검색이라든가 관심, 이 트렌드가 유명 연예인 유재석 씨와 이 BTS를 넘어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사진 그만큼 찍어놨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이렇게 근데 관심이 많아지는 게 투자 부분에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4년 전에 증권부 출입할 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습니다. 이 스와인이 있었을 때 똑같은 걸 찾아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으로 트렌드 BTS 넘어섰었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그때 그 당시 앵커님께서는 되게 웃으셨는데 그거 있고 한 3일, 4일 뒤인가 그때 관련주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거 방역 자체가 관련주. 관심이 많다는 거는 투자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흐름이 있다면은 우리 동물 방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재현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고요. 우리 신인규 기자는 내일 또 재밌는 이슈들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